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번아웃에 갇혀 계신가요? 성공을 위해, 인정받기 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앞만 보고 정말 모든 걸 다 해내며 달려왔는데 어느 날 문득 모든 에너지가 방전된 배터리처럼 바닥나 버린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의욕조차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달려왔을까? 그 텅 빈 공허함과 허무함. 오늘 이야기는 그 지독한 번아웃이 당신의 나태함 때문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가장 절박한 신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기로 선택하신다면 당신은 성취 중독이라는 맹목적인 쳇바퀴에서 내려와 가짜 성공이 아닌 진짜 의미를 찾는 내면의 나침반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고갈된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근본적인 회복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 의미치료의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뎌낼 수 있다. 꿈을 걷는 자의 시선과 해석으로 이 말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번아웃된 진짜 이유는 일이 너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해줄 단 하나의 강력한 이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모든 걸 다 해내려고 애썼을까요? 그것은 성취가 곧 행복이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믿음 때문일 겁니다. 승진을 하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이 더하기의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성공하면 행복해지겠지라는 그 막연한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기꺼이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취라는 이름의 쳇바퀴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그 쳇바퀴는 우리 뇌 속 도파민이라는 강력한 연료로 맹렬하게 돌아갑니다. 앞서 도파민을 기대감의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성취는 이 도파민 시스템의 가장 확실한 먹잇감입니다. 우리가 승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추구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출되며 흥분과 기대감, 짜릿한 쾌감을 느낍니다. 마치 사냥감이 나타났을 때 사냥개의 뇌가 흥분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마침내 승진이라는 사냥에 성공했을 때 그 도파민 분출은 절정에 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희를 느끼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죠. 이 성취 도파민의 효과는 지독히도 짧게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금방 그 새로운 상태, 즉 승진에 적응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쾌락 적응 또는 쾌락의 쳇바퀴입니다. 승진의 기쁨, 새 차를 샀을 때의 설렘, 목표 매출을 달성했을 때의 환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사라지고 우리의 행복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에 머무는 러닝머신처럼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 원점의 허무함, 그 평범한 일상의 권태를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짜릿한 쾌감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상태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마약과 같아서 뇌는 더 강한 자극, 더 큰 보상을 갈망하게 됩니다. 뇌는 이 정도로는 부족해. 작년의 그 쾌감을 다시 느끼려면 더 높은 목표, 더 큰 성취를 가져와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못하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부장이 되었으니 임원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10억을 벌었으니 30억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쳇바퀴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되죠.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열정 아닌가?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노력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지? 네, 그 성취 지향성은 분명 우리를 발전시키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열정과 중독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행 또는 허무함, 권태하지 않기 위해 달리는 것입니다. 성취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성취 중독 상태에 빠진 것이죠. 모든 걸 다 해내려 했던 우리의 모습은 사실 성공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도파민 결핍이 견디지 못해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중독자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멈추지 않는 쳇바퀴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번아웃입니다. 우리의 뇌와 몸은 이 끝없는 추구와 흥분,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도한 스트레스 상태를 영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던 뇌의 도파민 수용체는 결국 지쳐서 그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성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10만큼의 성취로도 짜릿함을 느꼈다면 이제는 100만큼의 성취를 해도 뇌가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네가 그 어떤 성취를 가져와도 나는 더 이상 쾌감을 느끼지 못하겠다. 나는 파업할 거야. 라는 뇌의 절망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이 번아웃의 진짜 정체입니다. 단순한 육체적 피로를 넘어서 정신적 고갈, 세상 모든 것이 흑백처럼 느껴지고 예전에는 나를 가슴 뛰게 했던 그 승진이나 성과가 이제는 아무런 감흥도 아무런 의욕도 주지 못하는 냉소주의, 그리고 결국 나는 이 일을 더 이상 잘해낼 수 없어라는 깊은 효능감 저하까지, 도대체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죠라는 그 공허한 질문은 바로 이 보상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뇌의 처절한 비명입니다. 우리는 성취라는 이름의 지도를 들고 사회가 정해준 정상을 향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는 정상에 오르는 방법만 빼곡히 적어 놓았을 뿐 내가 왜 이 산에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상 정상에 올랐을 때 우리는 환호성 대신 텅 빈 공허함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의 노예가 되어 방향, 즉 의미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번아웃은 당신이 틀린 지도를 들고 있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성취 중독의 쳇바퀴에서 내려와 번아웃이라는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삶의 색깔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쉬어야지. 다 그만두고 여행이라도 떠나야 해. 네, 맞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거나 훌쩍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쉬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SNS 중독을 이야기할 때 가짜 행복을 끊어내는 것만으로는 진짜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번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취라는 도파민 중독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서 쉬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고갈된 영혼은 근본적으로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똑같은 공허함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파민, 즉 쾌감이 아닌 다른 종류의 연료로 우리의 뇌를 채우는 것입니다.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은 도파민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도파민이 미래의 목표 달성을 향한 흥분과 짜릿한 쾌감이라면, 세로토닌은 현재의 삶에 대한 잔잔한 만족감, 평온함, 그리고 연결감입니다. 도파민이 더를 외치는 가속 페달이라면, 세로토닌은 우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브레이크이자 균형추입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우리에게 깊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주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바로 빅터 프랭클이 강조했던 의미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쾌락이나 권력이 아니라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라는 극악의 무의미한 고통 속에서도 살아야 할 이유, 즉 의미를 가진 사람만이 인간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아남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프랭클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번아웃된 우리가 다시 채워야 할 연료 탱크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적인 일을 통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적인 일은 번아웃을 일으켰던 그 성취 중독의 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취 중독의 일은 나의 성공, 나의 지위, 나의 부를 위한 철저히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이기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주는 일은 나를 넘어서 타인이나 세상에 기여하는 가치에 초점이 맞춰진 이타적인 일입니다. 앞서 말한 나의 업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회사의 직함이 아닌 나의 이름으로 나의 재능과 경험을 통해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의미의 첫 단추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지긋지긋하게 느껴졌던 바로 그 일 속에서도 관점을 바꾸면 기여의 측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나 말고 또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이 일을 통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부분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의 일은 고된 노동에서 의미 있는 소명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의미 있는 경험과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성취에 중독된 사람들은 일 이외의 모든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 시간에도 스마트폰으로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친구와의 약속은 다음으로 미루며, 아름다운 자연 풍경 앞에서도 다음 프로젝트를 구상합니다. 이 모든 비생산적인 시간들을 성공이라는 재단 위에 기꺼이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하지만 의미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도파민이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의 영역이라면, 의미와 세로토닌은 지금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의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온전히 눈을 맞추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연결되는 그 순간, 거대한 성취는 없지만 우리의 뇌에서는 사랑과 신뢰, 소속감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출되고, 이것이 세로토닌의 시스템을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우리는 성취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따뜻한 연결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의미와 안정감을 느낍니다. 번아웃은 당신이 그 소중한 연결들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오래 외면하고 방치했다는 당신 영혼의 간절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는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의미를 찾는 가장 궁극적이고 심오한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번아웃이라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죠. 이것은 이미 벌어진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번아웃을 나는 실패했다, 내 인생은 끝났다는 좌절과 패배의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빅터 프랭클의 관점에서는 이 고통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고통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번아웃을 나의 삶이 지금 방향을 바꾸라고, 잘못된 지도를 버리라고, 가짜 성공이 아닌 진짜 의미를 찾으라고 나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신성한 신호다라고 그 의미를 능동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번아웃은 당신의 삶을 끝내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동안 맹목적으로 따라왔던 가짜 성공의 일막을 끝내고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진짜 의미의 이막으로 넘어가라는 하늘이 당신에게 보낸 쉼표이자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할 기회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고통을 의미로 승화시키는 연금술입니다. 이것을 나침반과 지도의 비유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사회가 지어준 지도, 즉 성공 공식을 들고 남들이 다 오르는 정상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러다 번아웃이라는 이름의 깊은 낭떠러지를 만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낡고 찢어진 지도를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먼지 쌓인 나침반, 즉 나의 진정한 가치관과 또는 삶의 의미를 꺼내야 합니다. 그 나침반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나의 Y는 무엇인가?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가치를 세상에 남기고 싶은가? 그 나침반이 흔들림 없이 가리키는 그 방향이 비록 남들이 가지 않는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당신이 다시 걸어가야 할 진짜 당신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는 번아웃이 아닌 의미로 충만한 활력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그 성취라는 짜릿한 도파민의 쾌감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의미라는 잔잔한 세로토닌의 길을 외면하고 싶은 중독된 뇌가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죠. 의미를 찾는 여정은 성공처럼 화려하게 빛나지도 않고 때로는 더 많은 고통과 성찰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짜 성공의 쳇바퀴에서 용감하게 내려와서 나는 더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더 깊이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지도가 아닌 나침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비로소 당신의 톱니바퀴는 소진이라는 멈춰버린 엔진을 끄고 의미라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강력한 엔진을 켜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번아웃은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틀린 방향으로 너무 강하게 달려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의 진짜 길을 찾을 때입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